3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한 랠리 분위기를 이어갔으나 후반 들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승부르기에 돌입했는데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랐고 S&P 500 지수는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힘입어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19% 오르며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랑스 캬크 지수도 0.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28센트 하락한 105달러 43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종가 기준으로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요 20개국 국가들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최근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전분기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0.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240억 달러 넘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는 최근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굵직한 호재도 없었고 전날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은 다소 조정 심리를 보였는데요. 증시에서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주 중반을 막 넘어섰는데 간밤 어떤 재료들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3대 지수가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날 분위기 이어가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아요. S&P 500 지수만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았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런 해법적인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도출되어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에 대한 그 구제금융안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면서 시장이 강한 좀 반등세를 좀 많이 나타냈고요. 또 최근 들어 지표에 대한 개선 부분 자체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보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매수세가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많이 컸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 대한 그 관망세가 좀 많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뭐 유로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그 많은 부분 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그 상승세보다는 아무래도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본조세를 좀 많이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약 한 0.12% 정도 상승하면서 13,194.1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S&P 500은 한 0.12% 하락하면서 1,394.28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3% 상승하면서 3,040.73, 특히 3,000선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 IT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개선 부분 자체가 시장의 반등세를 좀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보였습니다.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에 대한 그 구제 금융안 자체가 좀 확정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는 좀 많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국채 그 입찰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세로 마감하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부분 자체도 이제 시장의 잠재적인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유럽 증시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이라는 호재도 있었고 또 미국의 경제가 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의 호재가 되기도 했는데 특히 독일 닥스 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요? 예, 일단 그 독일에 대한 그 경제, 제조업 경기가 좀 이렇게 상향을 좀 많이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독일 경기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마감 상황은 독일이 일단 1.19% 정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0.4%, 영국도 한 0.18%, 전반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그 증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안이 일단 지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60억 유로의 국채 발행에 성공함에 따라 가지고 자본 조달 자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게 아무래도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평가받는 그런 모습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내면에는 일단 그 미국 그 다우지수 그 뉴욕 같이 미국 같이 일단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는 그런 지표 개선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기저에 깔리면서 오히려 유로존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 부분 자체도 같이 좀 살아난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이렇게 상승하면서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유로존이 나중에 좀 뭐 위기에 계속 처했을 때도 일단 외부로부터 그 자금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 개선 부분 자체에 많이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지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표 개선에 이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부분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옴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 이제 그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특별하게 우려할 만한 그런 유로존에 대한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최근들 그 상승 모멘텀 자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면에 또 일단 뭐 그 미국의 그 연준에서도 일단 말했다시피 유동성 자체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네.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양상도 좀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유동성 부분 자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꺼졌을 때 시장에서 뭐 단기 충격도 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반면에 일단 일부 전문가들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상승적인 모멘텀 자체는 이제 즐길 필요가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일단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굳건한 실적이라든지 경제 성장으로 좀 이어졌을 때 좀 이게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좀 관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바라보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시장 심리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이 간밤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가 됐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 간밤 실시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예. 일단 예전에 그 미국 그 은행들이 금융위기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두됐던 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인데요. 네. 일단 그 금융위기 이상이 나중에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 은행이라든지 은행들이 어떻게 좀 그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 확충이라든지 그 자본 확충에 대한 그 자본의 건전성에 대한 그 테스트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테스트가 좀 많이 받아왔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그 주요 그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그 연준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약 한 15개 주요 은행들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본 확충에 대한 그 건전성 부분 자체가 일단 기준 미달로 좀 단락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알다시피 큰 대형은행인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험사 중에 메트라이프 그다음에 얼라이프 파이낸셜 같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네 개 좀 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띠에 따라 가지고 주가도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자본 확충에 대한 그런 건전성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한 2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 통과를 하지 못했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3.7% 정도 급락하는 그런 패턴 보였고요. 메트라이프도 마찬가지로 한 3.7% 정도 급락하면서 시장의 어떻게 주가에 대한 그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미국 대형은행들이 대부분이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하다 보니까 향후에 뭐 나타날 그 금융위에 따라 가지고 그 자본 확충에 대한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좀 투명하다고 이제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금융주들에 대한 또 상승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일단 다른 쪽에서 했던 게 아니고 일단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부분을 그 테스트를 이제 관장하고 네.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도 좀 많이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많이 그 반면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최근 들어 가지고
예전 금융위기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이 좀 많이 이렇게 건전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건전성 자체가 좀 많이 나타냈는데 반면에 그 시티그룹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 건전성에 좀 이렇게 미달했던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는데요. 일단 뭐 시티그룹 자체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그 자본 확충의 건전성은 자기들은 통과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서 이제 주주들은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그 대형 은행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본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완화되어 있다는 건 시장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에 대한 은행들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그룹은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주 이익 확대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배당은 그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자본 건전성 자체가 좀 기준 미달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내부 그 자본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그 수준인지 좀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을 좀 많이 확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어떻게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충당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시티그룹 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 규제 자체는 좀 많이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발생했던 그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일단 CEO의 메시지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일단 뭐 연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본 확충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시티그룹 자체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건재하다는 걸 좀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시티그룹 자체도 일단 주주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일단 대부분의 그 주주들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방면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최근 들어 가지고 금융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익을 나타내에 따라 가지고 다른 금융회사들이 이번에 좀 배당을 좀 많이 늘릴 계획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금융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늘리는데 반면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 배당을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주주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네. CEO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자본 규제는 우리가 확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은 그 주주에게 돌려주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좀 나타났는데요. 뭐 일단은 시장에서 그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하게 뭐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시티그룹 자체가 향후에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간밤 발표된 지표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2달 연속으로 올랐죠. 하지만 예상보다 상승폭 좀 줄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어제 수출입 물가가 좀 발표됐는데요. 일단 수입 물가가 지난달에 비해서 이제 그 예상치가 한 0.6%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 발표는 약 소폭 하회하면서 한 0.4% 정도 그 수입 물가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수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한 0.2% 정도 상승했고 이번 달에 전망치가 0.3%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방포는 0.1%포인트 좀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수출입 물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폭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슈화되질 않은데요. 일단 원유를 제외한 그 수입 물가 그 지수 자체는 한 0.1% 정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석유류에 대한 그 수입 물가는 한 1.8% 정도 증가하면서 1월에 비해서는 이제 0.3% 정도 상승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약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한 2009년 이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그런 물가 지수 수준으로 좀 이렇게 어느 뭐 상승 하락을 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우려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부터 한국하고 또 FTA가 발효됐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수출입 물가에 대한 그 간격 자체는 좀 더 이렇게 소폭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없는 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작년 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 좀 부담이 됐다고 하죠. 예, 미국의 4분기 경상수지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3년에 최대로도 적자폭으로 좀 발표됐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폭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240억 달러 정도 나타냈는데요. 실질적인 시장에서는 1,15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웃돌았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게
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크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난방이라든지 이제 가정용 에너지 수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큰 그런 소비 국가이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에 대한 그런 석유에 대한 그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로 외부 의존도도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에 대한 그런 사용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경상수지 적자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반면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적자로 좀 나타나지만 반면에 그 수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큰 이슈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상세 효과로 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좀 많이 부담되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 비축률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일단은 뭐 참고만 해주는 그런 수준인데요. 특히 미국 다른 쪽보다는 미국에 대한 뭐 자동차 공업이라든지 그런 미국에 대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이렇게 일단 좀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가지고 향후 경상수지 부분 자체가 수출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적자 부분이 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히려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간밤 미국 모기지 은행가 협회에서 모기지 수요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모기지 수요가 2.4% 줄었지만 리파이낸싱 요청 건수를 감안하면은 사실상 4.4% 오른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예, 미국의 모기지 수요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모기지 수요 자체가 한 2.4% 정도 이게 줄었다고 좀 발표됐지만은 리파이낸싱 요청 건수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사실상은 한 4.4% 정도 오른 것이라고 일단 그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리파이낸싱 수요 자체가 좀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음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모기지 금리에 대한 그런 변동분 자체가 좀 많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변동이 없음에 따라 가지고 리파이낸싱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주택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일단 더 이상 이렇게 나쁘지 않게 일단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기지에 대한 그런 수요 신청 건수 자체는 꾸준하게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주간별로 이렇게 많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름이 들어가는 무토까지는 모기지에 대한 수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이 1,3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유로존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그 안을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일단 그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느 좀 환영할 만한 그 입장이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유로존이라든지 대부분 글로벌 증시들도 좀 많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 2차 그 구제금융안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난항을 좀 많이 겪다가 네. 실질적으로 공식이 이제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가 한 1,300억 유로 정도 규모의 이제 그 2차 구제금융안 그 프로그램을 수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그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 자체가 많이 남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디폴트 선언을 가기에도 좀 충분한 그런 그 경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구제금융안을 승인함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모멘텀 부분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변했는데요. 특히 시종평가사들도 그리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디폴트 상황에서 일단 시종등급을 좀 한 단계 좀 올려주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안 자체는 글로벌적으로 좀 이렇게 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리스가 이제 내부적으로 자구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구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 이제 부분 자체가 이제 2차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좀 이끌어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좀 이렇게 모멘텀에 대한 변동성을 좀 이렇게 높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유로존의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유로존 경기 상황 좀 짚어볼게요. 예, 유로존에 대한 그런 물가도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물가 자체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 자체는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유로존에 대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고공행진을 좀 많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물가가 한 2.7% 정도 상승하면서 좀 유로존 물가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 부분이 좀 많이 걸려 있는데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좀 시장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자체가 좀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유로존에 대한 그 물가에 대한 차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제조업 생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이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조업에 대한 그런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의 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꾸준한 그 수익을 좀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은 뭐
그 프랑스라든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 경기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좀 둔화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그 물가 그 변동폭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로존에 대한 물가에 대한 그 갭 자체가 물가 상승으로 좀 많이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조업 생산은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 주지만은 일단 유로존에 대한 이게 물가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조속히 또 모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볼 텐데요. 한밤 국제 유가가 1달러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그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발표됐는데요. 네. 일단 원유 재고가 지난주에 대비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지난주 한 80만 배럴 정도가 일단 원유 재고가 있었는데 이번 달 발표치가 한 180만 배럴 정도 좀 늘어나면서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원유에 대한 그 하락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 증가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원유에 대한 그런 부분 하락 부분으로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미국 원유 재고 전 증가 때문에 한 105.43달러 정도로 일단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또 3% 정도 때는 좀 많이 하락하면서 1,642.9달러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증시가 좀 이렇게 랠리를 좀 이어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금값 같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위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증시 부분 자체로 이제 자금이 좀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에도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까? 예, 오늘은 거기 특히 미국의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지표가 좀 많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특히 뭐 뉴욕주 제조업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발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3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소폭이 혼조로 좀 많이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그 6월 근원 PPI 상승률도 같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제조업 경기가 좀 많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생산자에 대한 그 물가 부분 자체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지표 개선에 따라 가지고 시장 상승물이 다시 한번 더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아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밤 발표되는 지표들이 개선된다면 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글로벌 하디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급등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번 쉬었다 가자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전일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노출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제는. 그래서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박스권 상향 돌파를 하고 있고,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제 흐름들을 보면 다 운송지수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던 모습이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향후 이제 발표될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는 다소 2월 달보다는 좀 부정적인 뷰가 좀 일단 앞서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뭐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가늠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4분기 경상수지 결과 나왔는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해석론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네. 오히려 경기가 호전될 거기 때문에 수입을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경기는 또 좋아지는 것은 아니야.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FRB가 19개 대형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결과를 내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양호하게 통과가 됐죠. 하지만 뭐 메트라이프라든지 뭐 시티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오히려 시티는 배당을 더 하겠다. 다소 좀 그런 좀 다소 좀 결과와는 좀 상이하게 좀 공격적인 코멘트를 좀 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장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정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티는 다소 좀 주춤했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주의 좀 상승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은행주들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요.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공부를 할 때 PER 개념이 보통 프라이스를 EPS로 레이셔를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 했을 때는 밸류 퍼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평가 요인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 은행 쪽 섹터에 대한 해석론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애플의 주가가 3.78% 상승하는 역시 애플의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포드가 한 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철강 쪽만 상승 한 2% 정도 상승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은행주도 지금 헷갈리는 해석이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상승했는데 오히려 메트라이프는 거의 6% 이상, 6% 정도 가깝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시티도 한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전체 국내 상장되는 은행주들 보면 해외 DR을 보시면요. 뭐 신한이라든지 전체 우리 국내 금융주들이 한 1, 2% 정도 하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그런 영향들이 다소 좀 오늘 국내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간밤 코스피 지수도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좀 방향이 위쪽이라면 저평가 종목들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 거의 네. 2050선 위로 유지를 하다가 장 막판에 껄끄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음봉을 냈고 아침에 오히려 강하다가 점심때까지 강하다가 점점 이 장 마감하면서 정말 오히려 낙폭을 초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장중 이격 조정은 오늘 좀 예상되지 않느냐. 오늘은 매수는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해서 물론 뭐 주봉상 역시 뭐 양선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금리 원달러 환율이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리보 금리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1130원이 지금 저항권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컴백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갖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하락을 하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했냐 상당히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은행 업종만 1% 넘게 상승했고 부동산이 거의 4% 육박해 하락했고 철강도 2% 넘게 하락을 했고 시멘트가 지금 4.5%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자과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합리화 수준과 거리가 멀다. 이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빠지게 만들었는데 어제 반등에 동참했던 그런 소위 말해서 국내 낙폭과 종목들의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반등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 하더라도 재차하면 다시 원위치로 내려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신규 매수 차원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고 오늘은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시장이라든지 동아시아권 이머징 시장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해서 오늘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가장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이 나오면서 FOMC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면서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 자동차 업종이 제일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국 쪽에서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르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소 좀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다소 좀 한 발 뒤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쉬어가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주시는데요.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20, 30대) 청년 백수가 지난 1월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50대 이상의 노령층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젊은이들은 오히려 취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복지 중심의 4.11 총선 공약과 함께 5년간 총 8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세출 절감과 건강보험 개편안이 제시됐습니다. 한미 FTA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15일 0시 발효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입 물품 9,061개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전현직 증권회사 임직원 총 1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취업을 포기한 20대 청년들의 통계 수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쉬는 청년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많아 지난 1월 그냥쉬는 20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더니 한 달 만에 최대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에 바람이 불고 있는 한켠에서 이처럼 그냥쉬는 고학력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비틀어진 고용 세태를 직설적으로 대변하는 한 단면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20대의 쉬어스մ 인구는 3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8%나 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특히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로 16개월 연속 증가하며 이 같은 흐름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대의 쉬어스մ 인구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 4천 명 늘면서 역대 2월 수치 가운데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쉬어스մ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일주일 이상 쉬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직접적인 방증인데요. 2월 전체 쉬어스մ 인구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실업자 중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도 늘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전체 실업자 5만 5천 명 가운데 20대는 3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 명 늘었습니다. 비중으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과 함께 5년간 총 89조 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원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은 14일 증세와 세출 절감, 건강보험 개편을 통해 5년간 총 89조 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부금 재원을 포함해 총 8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소요 재원은 75조 3천억 원으로 실천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부담이 커질 경우 13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지방 재정도 어렵지만 중앙 재정 여건도 어렵다며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자체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원 조달 원칙으로 나라 빚을 내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해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 비율을 6대 4의 비율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세입 확대와 관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내년에 3천만 원, 2015년 2천만 원까지 낮추고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1%포인트 높이고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도 총량 기준으로 1%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 코스피 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 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70억 원 이상으로,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 원 이상에서 3.5% 이상 또는 35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가구조 합리화와 약가 결정 방식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 규모를 2013년 순수 재량 기출 기준 6.4%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자정을 기해 한미 FTA가 드디어 발효가 됐습니다. 물가 안정과 무역 개선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당장 식탁 물가에서 가격 인하 효과를 보는 품목들은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 체리, 건포도, 포도주스, 와인 등입니다. 하지만 당장 한미 FTA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들 몇 개 품목에만 그칠 전망입니다. 의류, 가방류도 관세가 바로 철폐되지만 이들 품목의 경우 인건비가 싼 제3국에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 상품들이 한미 FTA 대상에서 상당수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품목들의 관세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가 되는데 인하 단계에서 바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컨대 국내 수입 삼겹살 시장에서 4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생삼겹살의 경우 관세가 10년에 걸쳐 매년 약 2.2%씩 점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매년 소비자 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역시 관세가 인하되지만 미국 차가 전체 수입자 판매량의 8%에 못 미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대미 무역 수지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FTA 반대론자들은 벌써부터 한 EU FTA 무역 수지 효과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한미 FTA 낙관론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권가를 떠돌던 이른바 검은 돈이 또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는 기업체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35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한모 H증권 이사와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기업체 대표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비제도권 투자 전문사인 이른바 금융 부티크를 운영하는 신모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기업 유상증자를 처리해주면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수수료 8억여 원을 받았으며 금융감독기관의 전환 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며 추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부티크를 운영하는 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이 발행한 자사주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시중증권사와 은행이 사도록 돕는 대가로 4억 8천만여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증권사 임직원들 8명은 유사한 방식으로 유상증자나 기업 대출 처리 과정에서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기업들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PW 제네틱스를 비롯해 불법 자금 조달에 발을 들여놓은 기업 상당수가 상장 폐지나 워크아웃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코스피가 또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좀 소폭 상승폭을 줄인 점이 좀 아쉬웠었죠.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어제 소폭 음봉이 나긴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의미 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자리들을 돌파 갭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강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하루였었고요.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러한 돌파가 나온 요인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한몫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해지는 것이 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 이제 그 8월달 그 하락 갭이 발생했던 2060에서 2100 사이에서 일단은 좀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일단은 바로 돌파하지는 못하고 일단 어제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그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 등이 계속적으로 양호했고요. 어제 이제 그 15개 이제 대형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좀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또 2.3%를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그리스 유발 우려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유로존 문제도 이제는 좀 약간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FOMC가 2014년 정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소식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 어제 막판에 좀 밀렸던 이유는 좀 중국 본토 증시에 좀 급락해서 영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상해 지수가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원자버 총리의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이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가능성 또는 긴축 완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를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것들도 간접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덧붙여서 코스닥 지수는 어제 상승폭이 많이 줄었는데 이 뒷심이 부족했던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제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주도 함께 동반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업종들이 강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예, 어제 이 시간에 뭐 비로소 잠깐 말씀드릴 때 네. 스트레스 테스트가 통과하면서 이제 금융 특히 이제 은행 업종들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역시 이제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주들이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 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업종별 상승폭은 가장 컸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은 방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조선주가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4에서 5%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유통주들이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내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신세계,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NC소프트가 신작 기대감 길드워트가 이제 북미 유럽에서 내달 예약 판매가 들어간다는 소식으로 일단은 강세를 보였고요. 오리온이 중국 제과 사업의 호주세와 외국 매수세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이러한 같은 모습이 이어질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어제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장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오늘장 왜 쉬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네.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겠죠. 네.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오늘 또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외 차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어제 중국이 상당히 큰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긴 하락 추세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었던 최근의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이런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이 여기서 이제 멈출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인대 폐막 이후에 최근 9년간 보게 되면 7번 정도는 상승했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기대한다 그러면 중국도 다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S&P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죠. 8월달 뭐 급락 이후에 이런 점들을 다 회복을 했고 유럽의 주요 시장이라고 하는 독일 지수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거의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외 이제 그 증시의 변수가 그렇게 크게 나쁠 것은 없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좀 더 공급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국내 증시의 그 하락 갭이죠. 2060에서 2100 사이. 이 점은 유동성 시장에 의해서 뭐 도달 가능한 자리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었다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추세에는 변함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매수로 대응해 봐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206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죠. 좀 궁금한데 오늘 자 눈여겨볼 만한 테마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오늘은 네. 좀 키 맞추기에 좀 눈을 좀 돌려봤습니다. 엇갈린 중국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네.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한국콜마라든가 오리온, 베이직하우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 중국 내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종목들은 중국 양회가 개막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중국 소재 이제 수혜주라고 거론되었던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들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6%, 현대차는 10%, 호남석유가 10%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현재 최근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각 종목별, 업종별 키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지난 1월 달에 42만 7천을 고점으로 해서 3월 달에도 42만 7천 원 부근까지 해서 주가가 최근에 40만 원 이하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지난 이제 그 1월 19일 날 종가가 이제 40만 7천 원으로 끝났을 때 저가가 이제 3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었던 가장 많이 들어왔던 1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가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간 거의 두 달간 계속해서 40만 원 이상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의 매물을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도 많이 매도가 나왔죠. 그렇다면 최근에 기관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고 보고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주가를 한 단계 다시 올릴 가능성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던 반면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업종들은 일단은 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수준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43만 원대 고점에서 지금 37만 원대로 내려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35만 원대 넘어서면서 이제 40만 원 부근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던 점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서 하나 더 보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여겨졌던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로 따라가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보다도 좀 길목지키기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 관련 수혜주 중에서 업종별 키 맞추기가 이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자 관심 테마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